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세가 지난 몇 년 새 한없이 올라가면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떨어진 세금 폭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집주인을 패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이것저것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세금도 폭탄으로 막 만들어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 그 짓들이 집 없는 임차인들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의를 찾는답시고 했던 짓들이 모조리 헛짓이었던 것이 되니까 요즘 저쪽에서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킨 집주인을 파렴치한 악마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나 뉴스 리플을 보면 마치 이 세금 전가라는 것이 어떤 세금 대납을 억지로 시켰다. 왜 자기가 낼 세금을 남이 내게 하느냐. 이런 괴상한 프로세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또 열심히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개인에게 임대인들에게 돌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헷갈리실까봐 세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임대인이 무조건 갑, 세입자는 무조건 을,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일종의 소장농과 지주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절대적인 갑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양자만 떼놓고 보자면 임대인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 시장의 임대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가 시장에서 급속도로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돼요. 매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세금 폭탄을 계속 먹인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일부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임대인들, 주택을 임대하는 다주택자들은 현금이 그득그득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엄청난 부자고 여유가 넘쳐 흐르고 막 아파트쯤이야 주식 사듯이 하루에도 몇 개씩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 보도에는 맨날 어떤 사람이 아파트 수백 채를 가졌다는 둥 이딴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 전체에 2명, 3명 이런 식이지 다주택자는 전부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라고 불리는 보통 2채, 많아야 작은 거 하나 껴서 3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주택이 대출을 끼고 있고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빨리 부동산 시장을 작사를 내놓을 거라고는 문재인 내 공산 조폭 식구들 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8년이 이게 걸리고 가지고 있으려니 저게 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다가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부세 최고 세율이 6%예요. 자산 가격의 6%라는 세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잘 안 와닿으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국채, 지방채 연수익률이 기껏해야 2%가 안 됩니다. 10년씩 묻어둬야 되는 재형저축 이자율이 기껏해야 연 3%가 안 되고 30년짜리 장기저축보험 같은 것도 이자 소득세 감면분을 합쳐서 수익률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동산도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올해 기준 오피스텔이 평균 4%대, 오피스가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3%, 6%, 수백 채 부자도 아니고 2주택 가진 사람한테 3%, 3주택 가진 사람한테 6% 이렇게 세금을 물리면 그것도 수익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 이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 가진 부자니까 이 악물고 참으면서 세금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냅니까? 기존 벌이는 기존 씀씀이대로 사용을 한다고 치고 이제 세금을 내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 이걸 메꿔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옵션이 뭐가 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임차인님, 죄송하지만 돈을 더 내셔야겠습니다. 저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은 임대인이 울트라 갑이네? 그래서 달라 그러면 꼼짝없이 줘야 될 상황이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문재인이네?
홍남기가 종부세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게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질문이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임대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세금이 바로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가 세금이라고요. 어디서 국민 앞에서 말장난질을 하고 있습니까? 가렴 주고 말장난, 거짓말이 문재인 정권 3대 원칙입니까? 이건 마치 북괴에게 보낸 돈은 핵개발에 쓰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과 같은 논리예요. 북괴에게 돈을 보냈지만 그 돈은 핵무기 개발이 아닌 다른 곳에 쓰였다. 음식을 사는 데 쓰였다. 그래서 핵 개발을 도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 원래 음식을 살 돈을 핵 개발에 썼겠죠. 밥을 하루에 6끼를 먹은 게 아닌 다음에야 핵무기는 실제로 개발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세금 대납을 시킨 거냐? 아니죠. 그건 불가능하죠. 내 세금을 임차인 당신이 내세요. 이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메꾸기 위해서 어차피 어디선가 돈을 끌어왔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렸다. 월세를 올렸다. 그러면 그게 세금이 전가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서울 시내 대형 아파트 단지 임대 가격을 2017년 문재인 이전, 임대차 3법 이전, 임대차 3법 이후로 나눠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전세 금액 그대로 보증금이 유지되면서 월세만 세금 증가와 함께 쭉 같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세금 폭탄, 그리고 그걸 전가시킬 수 있는 임대시장 구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전가 아니다 이렇게 떠들기만 하면 전가된 게 아닙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 인간이 방송에서 뭐라고 떠드느냐. 종부세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노블리스에게 주어지는 도의적 책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종부세를 도의적 책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임대인들의 책무가 됩니다. 당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인데 당신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 당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인데 당신들이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오블리제를 다해라. 세금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죠. 종부세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닌 이유는, 로마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갖다 댈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액수를 정한 뒤에 이건 너의 도의적 책임이다. 세금으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해라. 이건 강도질 논리고 약탈 논리입니다. 둘째로 노블리스가 오블리주를 다 했을 때 그 사회는 노블리스를 찬양했어요. 그 행위의 고마움을 알고 그 행위와 그 사람을 칭송했습니다. 길에, 건물에, 경기장에 그 사람 이름을 붙이고 그 사람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냈어요. 오블리주를 다 한 사람들은 민중의 인기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냈다고 누가 고마워합니까? 삼성이 상속세로 현찰로 11조 원을 내도 저것들이 고마워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악마들로 몰아가고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외국은 기업인을 존경하고 고마워하는데 한국은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간 양심 없는 사람들로 몰아간다고. 이런 풍조를 만들어내고 조장하는 게 바로 지들 아닙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지들이 욕하는 대상 보고 오블리주를 다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신이란 게 빠지지 않았다면 한 입으로는 다주택자가 주거권을 침해했네 뭐네 욕심이네 뭐네 떠들면서 한 입으로는 노블리스로서 오블리주를 다 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들이 스스로 그게 오블리주가 아닌 페널티요, 퍼니시먼트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셋째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실제 노블리스에게 주어진 도의적 책임이었어요. 실제 귀족, 실제로 일반인들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계층에게 사회 기여를 권하는 풍조였습니다. 자기 돈으로 건물을 세우고 길을 뚫고 그래도 자기 재산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의적 책무였다고요.
고작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내 놈들 덕분에 그게 가격이 지난 4년 새 3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저축이다 재테크다 이것저것 하다가 싹 모아서 대출을 껴서 나중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자식을 물려줄 수도 있는 아파트 한 채 더 장만한 사람들을 그 어떤 기준으로도 노블리스, 귀족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진짜 노블리스는 누구냐? 니들이잖아요.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자식 스펙도 가짜로 만들고 개발 정보도 미리 빼내고 아예 개발 회사를 세워서 돈을 조 단위로 헤쳐먹는 니들이야말로 노블리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국이마냥 종부세 나올 것 같으면 얼른 집 명의를 가족한테 넘겨버리는 니들이야말로 오블리주를 다 해야 하는 진정한 노블리스 아닌가요? 시장은 자연물과 같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세금 폭탄을 때려놓고 전가하면 악한 행동이다. 그런 저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돌리지 마세요. 이 문제는 명백히 법이 만들어냈고 정치가 만들어냈고 저놈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피와 살을 뜯어내서 세금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 흐르거나 위로 넘쳐 흐르듯이 손해를 피하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중력을 막을 수가 없듯이 그런 시장 구성원 개개인의 판단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손해를 제조해 놓고는 국민 탓을 하는 저들에게 속지 마세요. 세금 폭탄 자체가 잘못인 거지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순환 관계입니다. 절대적 갑을 관계도 적대 관계도 아니에요. 바이어 파워가 큰 경우가 있으면 또 서플라이어 파워가 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둘이 적대하고 서로 뺏고 뺏기도록 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것은 오직 저들 뿐이에요. 논리와 이성과 현실이 아니라 썩어 빠진 지들의 이념 망상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저들이 이 상황을 제조해낸 겁니다. 저들이 영영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